오늘장 미인조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간밤 미국 증시를 좀 돌아보면 미국의 GDP가 좀 잘 나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요즘에 빅테크 기업들의 순환 시대죠. 메타 플랫폼스 같은 이런 큰 종목이 25%가량 아주 급락하는 모습까지 나왔고요. 애플도 크게 내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지 못했는데 그에 비해서 오늘 우리 시장 장 초반에는 그래도 양호하게 가는구나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줬거든요. 자, 그런데 11시 구간 그 기점을 고점으로 찍고 나서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금요일장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우려감에 우리 시장 좀 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섹터들 좀 약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자동차주와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폐배터리와 건설 기계 섹터들은 좋은 흐름 가져가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 반영해서 저희가 8가지 특징주 통해서 대진표 짜왔으니까요. 이상형 월드컵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님 그리고 이정우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꼽은 8개의 특징주입니다. 지금부터 대진표 공개드리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2차전지 쪽은 여전히 좀 빠질 수가 없고요. 이 가운데서도 얼마 전에만 해도 시장을 리드하다가 잠시 쉬어가고 있던 폐배터리주들을 모아봤습니다. 타이밍이 딱 맞는 것이 모처럼 오늘 폐배터리주들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일제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얼마 전에 상장하자마자 폐배터리 대표 종목이 되어버린 성일 하이텍이 있고요. 자, 그리고 코스모 화학이 펼치는 폐배터리주의 승부 1라운드를 기대해 주시죠. 네, 2라운드 오늘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 건설 기계 섹터 두 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와 두산밥켓의 대결인데요. 먼저 현대건설기계, 북미와 신흥시장 호조세로 최근 상승 흐름 타고 있는 종목이죠. 이에 맞붙는 두산밥켓은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잠시 후 2라운드를 확인하시죠. 자, 바로 이어서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L 대 화신의 대결인데요. 누가 뭐래도 자동차 부품하면 딱 떠오르는 종목들끼리 붙여봅니다. 두 종목 모두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지난달 9월 초부터는 급격한 조정을 보여왔었죠. 자,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움츠렸던 날개를 다시 좀 퍼덕거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분명한 강세를 보이는 자동차 부품주 SL과 화신의 대결도 기대를 해주시죠. 네, 마지막 4라운드 조선기자재 그러면서도 피팅 관련주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이 태광과 성광밴드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태광, 석유화학과 담수 그리고 조선에 사용되는 이 배관 기자재를 판매하는 기업이죠. 2거래일 연속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이에 맞붙는 성광밴드도 2거래일 연속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강세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대진표를 이렇게 공개해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8강의 1라운드 좀 만나보겠습니다. 자, 1라운드 종목들이 바로 성일 하이텍 그리고 코스모 화학 이렇게 두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어떤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 마침 이 폐배터리 주들이 이렇게 1라운드로 만나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폐배터리 주들 딱 나온 김에 이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2차 전지주가 워낙에 좋다는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강했던 지금 보시는 이 폐배터리주들이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 계속 확인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 성일 하이텍 같은 대표적인 종목이 대규모 보유의 수도 해제되는 타이밍에 전체적으로 일제히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님, 이제 2차 전지에서도 폐배터리주들로 바통이 좀 넘어가는 건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이 폐배터리주들에 대한 이야기 한번 전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폐배터리 2차 전지가 요즘에 이제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은 어제랑 이제 요 며칠간은 어디가 강했냐면 셀업체들이 강했죠. 그렇죠. 오늘은 보면 이제 LNF라든가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양극재 쪽이 강합니다. 네. 그리고 또 폐배터리 쪽이 조금 죽었다가 오늘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차 전지 내에서도 계속해서 순환매가 좀 도는 것 같아요. 반번 양극재 갔다가 또 장비주 갔다가 폐배터리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순환매를 돌면서 올리는 게 중요하죠. 다들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폐배터리 쪽은 전망이 지금 시장 규모가 2020년도에 4천억에서 2025년도에 3조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고 단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네.
2030년은 12조를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12조. 와. 2050년은 지금 100조 단위가 넘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 저기 폐배터리 시장은 엄청나게 지금 이제 성장할 걸로 뭐 전망을 할 수밖에 없겠고, 지금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증설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죠. YLI 대비해 가지고. 예. 그리고 지금 내년도 이제 그러니까 올해 이제 PR 봤을 적에 30배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종목으로 보게 된다면은 30배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뭐 보통이에요. 50배 넘게 갔던 종목들 예, 많았어요. 내년도가 되면 이게 더 낮아질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 방어가 지금 어느 정도 좀 될 걸로 좀 전망을 해야 돼. 오늘 이제 네.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오늘 이 이슈는 뭐 지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 어쨌든 폐배터리 주도 이제 2차 전지 내에서의 네. 한 순환매 섹터로서 계속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잠깐 갔다가 그냥 바로 빠져버리고 이렇게 해보기는 좀 어렵겠죠? 근데 폐배터리 주들이 이제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이나 예. 일단은 좀 많이 이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신고가를 내려면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네. 박스권을 좀 이렇게 예. 한참 동안 좀 가지 않을까 생각 중.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순환매가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 어제 뭐 확인도 했었지만 삼성 SDI를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배터리 셀 업체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데 오늘 장은 또 폐배터리 그리고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 강합니다. 이렇게 뭐 장비주까지도 해서 점차 돌아가면서 순환매 장세를 연출할 것이라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폐배터리도 오늘 강세를 뭐 계속 이어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박스권을 그릴 것이다라는 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종호 전문가님 역시나 폐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오늘 많이 올랐는데 2차 전지에서 순환매가 돌 것이다.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폐배터리주 2차 전지 내에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항상 한 박자 느리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박자 느리다. 네.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 오르고 나서 약간 조정이 들어올 때 약간 예. 폐배터리가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산업도 그렇게 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배터리 다 써야 네, 맞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하는 거 네. 아닙니까? 약간 그렇게 순환매가 네.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때까지 폐배터리가 못 갔던 거는 어떻게 본다면 성인하이텍의 보호해서 물량을 소화할 수 있냐 없냐 약간 이런 부분이었는데 오늘이었습니다. 네, 해제됐죠? 네, 오늘 해제되었는데 전체 주식수의 한 6%대 정도인데 상당수네요. 이 날에도 어느 정도 올라준다는 거는 시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들 뭐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번 보호해소 해제 때도 이런 하락세가 나왔었는데 그 물량을 흡수하고 나서 더 올라갔던 경험이 있었는데 예. 약간 이렇게 불확실성이 하나하나 해소될 때마다 이 폐배터리 시장은 더욱더 좋아지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정부 정책에서도 9월달에 환경부에서 이 폐배터리를 이제 순환 자원으로 편입을 시키면서 더욱더 지원을 해주려고 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원이 없는 국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원자재 대란이 나왔을 때 이렇게 약한 모습재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자원이 없는 국가인데 이렇게 리사이클링 업체를 더욱더 키우면서 자원 회수나 이런 부분을 더 강화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더욱더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이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정부 정책에서도 계속적으로 밀어줄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폐배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요즘 어떻게 보면 리튬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이런 이슈가 나왔잖아요. 리튬 얘기만 붙으면 정말 폭등하더라고요. 네, 폐배터리로 인해 사용을 하면서 이걸로 리튬이나 이런 부분도 해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각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IRA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폐배터리는 계속적으로 수혜들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돼요. 그렇겠네요. 예. 왜냐면은 뭐 자원이나 이런 부분을 미국 내 아니면은 우방국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회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회수한 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약간 더 각광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폐배터리 시장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차 전지 사업이 커가면 커갈수록 이 시장도 같이 커가는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장을 누가 먼저 선점을 하냐 이게 제일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2차 전지 중에서도 사실 배터리 셀도 있고 양극재, 음극재도 있고 장비도 있고 있는데 그 2차 전지 내에서 폐배터리를 넘버 원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넘버 원이라고는 지금 시점에서.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양극재도 있고 셀 업체도 있고 뭐 한데 왜 이 폐배터리를 왜 그래도 관심을 갖고 가야 되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게 참 선택이 어려운 네, 거죠. 너무 많아요. 수급이 분산되는 부분도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몇 개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잘 가는 종목들이 뭐 성일하이텍, 세피캠
뭐 코스모화학도 있고. 코스모화학. 코스모화학 있습니다. 요즘 뭐 신흥 강자로 원익 P&A가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약간 이런 부분이 힌트라고 봐요. 2차 전지 관련주도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다가 네. 요즘에 각광받는 금양 얼마나 잘 갑니까? 미래한테 약간 이런 게 힌트입니다. 선택하기 쉽게끔. 네. 아 그래 니네 이때까지 너무 올라가지고 못 샀는데 얘네 다시 각광받네? 얘네를 사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하면서 수급이 그쪽으로 많이 쏠린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같은 장에서도 이렇게 페페터리 관련주가 상승이 나올 때 원익 P&E가 상승률이 제일 좋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 말은 시장은 사람들은 아 너무 높아서 못 샀던 거 얘가 이젠 다시 각광받네? 얘를 노려야 되겠다. 약간 이런 쪽으로 하면서 수급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폐배터리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 힌트를 두 분의 전문가께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이 폐배터리주들 종목 대결로 가보겠습니다. 자, 1라운드의 대결은 바로 방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대표적인 폐배터리 관련주들이죠. 성일하이텍과 코스모화학의 대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신기주 전문가님, 성일하이텍, 코스모화학 어떤 종목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성일하이텍 선택했습니다. 성일하이텍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정호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도 성일하이텍 선택했습니다. 두 분 다 알겠습니다. 성일하이텍으로 가주셨습니다. 자, 신규 전문가님. 보통 신규 상장주들이 저희 이상형 월드컵 나오면 승리를 빼앗기는 편인데 그렇죠. 오늘 성일하이텍이 두 분의 선택 다 받았습니다. 그만큼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유해수 물량을 못 견뎠으면은 그러면 좀 다르게 봤을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근데 저 보호해수 물량을 지금 견디고 있다는 부분은 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판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미래가 더 있다고 보고 있고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습식 재련법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일 진보된 리사이클링 기술이고 효율이 제일 높다고 그래요. 기술력이 있고. 네, 그리고 뭐 이제 별거 다 뽑아냅니다. 리튬, 니켈, 오. 심지어 금도 나와요. 아, 그래요? 배터리에 금이 많이 들어있어요. 어허. 네, 금도 나오고 또 이제 미국 공장 쪽에는 이번에 짓게 되면 수산화 리튬까지도 그쪽에서 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기술력이 제일 있고 또 그 기술력의 바탕이 되는 거는 이쪽에만 하기 때문에 반면에 코스모화학은 이것저것 좀 하죠. 그렇죠. 네, 이것저것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 코스모화학은 이제 나름대로 리사이클링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 소재업체 쪽으로 넘겨가지고 전구체 만드는 데서 그 소재를 갖고 또 전구체를 만들고 자기네들 회사 내에서의 밸류체인이 구축이 돼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괜찮게 보는데 대신 그 이쪽에 리사이클링 쪽으로 나가는 그 행보가 빠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예. 대신 성일하이텍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좀 빠르게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그만큼 빠르다는 것은 리사이클링 그쪽 시장 내에서의 점유율이 계속 높아질 수가 있고 또 미국 내에서 리사이클 돼가지고 나온 자원도 IRA 법안에 수혜를 받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다 공장 짓기로 한 부분은 상당히 이제 좋은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필요한 쪽으로 예. 좀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리사이클링만 하는 종목과 리사이클링도 하는 종목 이런 차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럼 이번엔 이정호 전문가님 선택해 주신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네, 페페터리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본다면 성일하이텍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선두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지금 북미 시장에 공장을 증설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더 남들보다 더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성일하이텍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모화학에 대해서도 한번 코멘트 좀 해주실까요? 너무 이것저것 많이 해요, 진짜. 역시 많이 좀 하고. 맥락이 근데 비슷하시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네. 시너지도 될 수도 있습니다. 코스모 네. 신소재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까지도 시너지가 이어질 수도 있는데 솔직히 페페터리는 성일하이텍을 빼고 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페페터리 하면 또 성일하이텍이죠. 네, 논할 수가 없을 괜히 정도로 사람들이 성일하이텍 네.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삼성이 지분 투자한 이유가 있지 않나. 예. 그만큼 기술적이나 이런 부분이 선두가 제일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일하이텍을 저는 페페터리 중에 제일 탑픽으로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둘 다 리사이클링, 폐배터리 쪽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기술력과 업력을 갖고 있는 성일하이텍을 뽑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또 어떻게 골라주셨는지도 궁금해지거든요. 자, 지금 성일하이텍과 코스모화학의 대결, 시청자분들의 선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성일하이텍 쪽으로 역시 좀 같군요. 61% 득표하게 됐고요. 성일하이텍 이렇게 만장일치입니다. 사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스모화학관에서는 이정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볼까요? 코스모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격 전략을 28,000원까지도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정고점 부분인데 28,000원까지 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정고점 돌파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는 있다. 지금도 어떻게 본다라면 흐름은 되게 양호하게 제일 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살아남은 폐배터리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성일하이텍 세피캠 상장 전에는 뭐 MPC, 뭐 코스모학 이런 부분이 다른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좋았는데 이 성일하이텍과 세피캠이 상장을 하면서 수급이 그쪽으로 많이 쏠렸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살아남은 폐배터리는 코스모화학인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본다면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을 옥석 가리기로 살아남은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모화학 현재 25,000원대 구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데요. 28,000원으로 이정우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거든요. 잘 참고하셔서 좀 전략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두 번째 라운드, 2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뭐 네옴시티 아니면 우크라 재건 이런 이슈와 함께 건설기계 쪽으로 눈길 좀 많이 쏠리는 모습이죠. 자, 그 중에서도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서 최근 주가 바닥권에서 솟구치고 있는 종목 두 종목이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와 두산밥켓인데요. 자, 과연 이 두 종목의 대결은 어떤 종목이 승리를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으로 가야 좋을까요? 예, 전 두산 밥켓 선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산밥켓 신기수 전문가의 선택이었고요. 네, 이정우 전문가의 선택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현대건설기계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다른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이정우 전문가의 선택은 현대건설기계였습니다. 자,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님, 두산밥켓이 좋다라고 보신 이유는요? 사실 저는 건설기계 쪽을 네. 다 별로로 봐요. 네. 이렇게 매력을 못 느껴요. 둘 다 뭐가 더 좋냐가 아니라 뭐가 덜 나쁘냐.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예. 미국 그 주택 판매량 줄고 있고 네. 주택 지수 어제도 이제 예상치 하회했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 둔화될 것 같고 내년도에는 그러면 건설 경기는 분명히 미국 쪽에서 네. 아마 글로벌하게 다 둔화되는 게 이제 건설 경기라서 아마 당분간은 이제 건설 기계 쪽의 전망에 대해서 크게 좋게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큰 오늘의 상승 흐름은 좀 추세를 돌리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승 흐름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3분기 때 이제 잘 나갔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예, 단지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 이 두 업체가 밸류에이션도 비슷해요. 네, 네, 그렇더라고요.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까지 거의 왔기 때문에 올라갈 폭이 더 있을까 단기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두산마켓은 아직까지는 조금 올라갈 폭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현대건설 쪽에는 건설기계 쪽으로 굉장히 좀 집중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네. 두산마켓은 그래도 곡물기계라든가 다른 쪽에 뭐 이제 광산기계라든가 이런 네. 쪽으로 예. 좀 있어요. 그래서 건설업황이 조금 둔화되더라도 그쪽에서 조금 좀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조금 부진한 모습일 때는 여기저기 그래도 걸쳐 있는 게 유리할 수 있겠군요. 예, 근데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쪽으로 그래서 그나마 네. 양쪽에서 두산바켓이 조금 더 갈 폭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잡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신규 전문가께서 건설기계 쪽을 바라보는 전망 자체가 크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큰 흐름이 좀 부진하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 중에서 두산밥켓이 다양한 쪽으로 손을 내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상승이 나온다면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두산밥켓을 골라주셨습니다. 네, 이종호 전문가님께서는 두산마켓 대신에 또 현대건설기계 골라주셨거든요. 네.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둘 다 솔직히 지금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맞아요. 땡기지는 않는데 며칠 연속 팡팡팡 올라왔죠. 네, 맞습니다. 근데 현대건설기계가 어떻게 본다면 주도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현대건설기계는 어떻게 본다면 북미 그리고 중동, 뭐 아시아 이쪽을 다 하고 있는데 두산마켓의 비중은 어떻게 보면 북미 쪽이 좀 더 강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어친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신흥 시장이나 이런 부분을 더 강세를 보고 있는 현대건설기계가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지역적으로 좀 다양한 시장을 안고 있다. 네. 그리고 본다라면 이 현대중업이 요즘 그 계열사들이 요즘 일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요즘 웬만한 종목들이 다 잘 가는데 네. 본다라고 한다면 현대중업과
있고 대기업으로 따진다면 현대중공업 네. 기업들이 잘 가고 있다. 같이 흐름을 좀 탈 수 있겠다. 네,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요소를 선택을 해가서 현대건설기계로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이 그래도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산밖에 현대건설기계. 일단 둘 다 썩 좋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측면이신 것 같은데 두산밖에 현대건설기계 일단은 의견은 좀 나뉘었거든요. 한 표씩 받아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도 아마 지금 선택이 상당히 좀 어렵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지금부터 시청자분들의 선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띄워주시죠. 궁금한데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쏠렸습니다. 네. 역시 지금 이정호 전문가께서 방금 언급해 주신 대로 지금 탄력 자체는 현대건설기계가 좀 강하기 때문에 많이 쏠린 게 아닌가 싶네요.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압도적으로 70% 이상이 현대건설기계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각으로 진출하는 종목은 현대건설기계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의 추천주였죠. 두산밥켓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볼까요? 예, 목표가 37,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잡아주신 이유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두산밖에 이제 이번에 한번 올라가게 되면 3분기 전망이 있기 때문에 네. 한 번은 전고점 뚫을 것 같은데 전고점 뚫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저항대가 이제 37,000원 부근대예요. 예, 근데 거기까지 두 번을 돌파하지 못할 것 같아서 네. 그 정도 잡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밥켓 신기수 전문가님께서 37,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세 번째 라운드죠. 3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을 이렇게 묶어봤거든요. SL 대 화신의 대결입니다. 사실 그동안 완성차부터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오랫동안 숨죽여왔던 게 사실이죠. 자, 그러다가 지난 여름 무렵에 이제 저평가 구간이다. 그렇지만 실적이 상당히 좋다라는 평가와 함께 SL도 화신도 주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9월 초중순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같이 훅 빠졌거든요. 다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인데 과연 SL과 화신 차트 흐름도 상당히 비슷합니다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는지 자, 지금부터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정호 전문가님, 사실 지금 차트만 봐도 흐름 거의 대동소이한 네. 모습인데 SL, 화신, 자, 어떤 종목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화신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화신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정호 전문가께서는 이렇게 화신으로 선택을 해주셨고요. 네,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또 어떤 선택이신지 궁금한데요. 예, 저도 화신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화신으로 가주셨는데 선택이 또 일치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이정호 전문가님, SL과 화신 딱 봤을 때 사실 맥락도 너무나 비슷해 보이는 그리고 차트도 그렇고 네, 비슷하네요. 승부를 가르게 된 요인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둘이 하는 일도 비슷하고 비슷한데 네. 화신 쪽이 좀 더 상승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서 화신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측면이죠? SL 오늘 좀 많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비슷한데 그 차트 강화하시네요. 보시면은 네. 화신이 좀 더 양호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본다면 지금 10,000원 밑에서 놀고 있잖아요. 네. 예, 약간 그런 부분을 좀 더 고평가를 잡았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시고 네, 화신으로 왜냐하면 10,000원 골라주셨군요. 돌파를 한다라면 네. 좀 더 어느 정도 상승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10,000원이라는 게 이제 호가가 단위가 바뀌는 부분이에요. 그 전까지는 단위가 다른데 10원 단위로 하다가 이제 50원 단위로 바뀝니다. 호가가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더 매력적이라서 9,000원 정도 돌파를 하면 가격 10,000원 밑에 있는 종목들은 10,000원을 한번 찍어주려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익률적으로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둘 다 2차 전지 관련이기도 하고 자동차 부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섹터고 한데 네. 딱히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 화신이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부품주 얘기하는 김에 잠깐 좀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현대차나 기아나 완성차들 잘 못 가고 있는데 지금 화신이나 SL 같이 부품주들 당분간 쭉 탄력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부품주들이 먼저 올라가야 그 다음에 이제 완성차들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네. 있어요. 왜냐면 좀 엉덩이가 무거운 완성차 종목들은 지금 약간 힘을 못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먼저 자동차 쪽이나 부품 쪽으로 힘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더 큰 상승세는 있다라고 하고 있고 현대차에서 얼마 전에 나왔던 그 협력사 지원하는 방안 이런 네. 부분이 좀 더 부품 업계에 좀 더 훈풍이 불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분들 조금 더 힘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동차 쪽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같이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도 화신 골라주셨는데 이정우 전문가님처럼 역시 약간 가격적인 메리트 부분에서 골라주신 걸까요? 예, 그렇게 골랐고요. 네. 사실 SL하고 화신하고 둘 다 제가 방송 추천주예요. 그렇습니까? 네, 요 근래에 다들 둘 다 추천했었고. 자동차 부품을 따로 좋게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현대차하고 기아는 네. 실적 부진 우려 때문에 지금 빠지잖아요. 네. 그 오매불망 사람들이 언제 기다리고만 올라가나 있네요. 지금 몇 년 네. 단위 되지 근데 않았습니까? 현대차, 기아도 사실은 이제 빠진 부분이 좀 과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그 주문 받아 놓은 것만 내년도에 생산만 해도 네. 신규 주문 없이도 지금 돌아갈 게 되게 많거든요. 거기서 실적이 나올 건데 예. 많이 이제 빠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자동차는 사실 이제 갈 거다, 이제 갈 거다 이것만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그러네요. 네. 또 이제 또 IRA 법안이 지금 그거 이제 피해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중간 선거 끝나고 나서 제 생각에는 미국에서 뭐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법안도 올라가 있지만 네. 어떤 방법으로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국 자동차나 네. 한국 배터리 쪽에 그런 부분들을 보전을 안 해주면은 피해보지 않게 해줄 것이다. 예, 네. 이거가 나중에 정치적으로 문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줄 걸로 보고 있고요. 예. 또 가령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부품주들은 네. 부품주들의 실적은 현대차나 기아가 수주가 아니라 얼마나 주문을 더 많이 받느냐에 달려 있지 않아요. 지금은 네. 현대차하고 수출을 하기 기아가 때문인가요? 다른? 아니 생산이 차질 때문에 그 동안에 저기 그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네. 현대차 기아 생산 차질만 완화돼가지고 잘만 돌아가주면 부품주들은 실적이 그냥 나와버려요. 네. 근데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 빠진 것 때문에 같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지금 현대기아차가 아직까지도 이 생산 라인이 원활하게 지금 다 100%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모자란 것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점차 완화되고 있어요, 지금. 네. 그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SL이나 화신 같은 이런 부품업체들은 계속해가지고 실적이 내년 1분기에도 늘고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럼 부품줄은 완성차랑 확연히 다른 흐름을 예. 그렇겠네요. 보이겠군요. 네. 그래서 부품주들은 요번에 빠질 때는 완전히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화신이 화신.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 가격적인 매력하고 네. 그리고 이제 화신은 뭘 하냐면 셰시를 해요. 셰시를 하는데 지금 요번에 이제 배터리팩 케이스까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완전히 현대차의 그 전기차 쪽을 바라보고 진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탄력도 조금 더 있을 것 같고 네, 해서 재료가 화신 또 하나 쪽으로 더 있기 갔습니다. 때문에. SL도 네.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요. 그렇죠. 네. 그 화신하고 SL하고 네. 뭐 점수 비교를 해본다면은 네. 저는 한 1점 차이 정도 됩니다. 50점이냐, 100점이냐, 99점이냐 네. 정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SL을 빼놓지가 않으셨네요. 신규 전문가께서는 뭐 SL과 화신 둘 다 좋은 종목이다. 이번에는 앞서 2라운드 대결과는 확연히 다른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둘 다 좋은 종목이지만 근소한 차이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화신의 소를 두 분 다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나 시청자분들께서도 고민 많으셨을 것 같고 아마 이 승부는 좀 팽팽하게 그러지 않을까요? 근소한 차이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여러분의 선택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근소하지 않은데요. 이렇게 나와요. 네. SL이 이겼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으로는요. 시청자분들은 SL로 73% 많이 쏠리게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좀 생각보다 상당히 좀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시청자분들은 SL을 골라주셨고 다만 두 전문가께서는 화신으로 근소하지만 소를 좀 들어주셨기 때문에 4강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이렇게 화신으로 승부가 났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이었죠. SL관에서는 가격 전략, 이정우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SL은 저는 36,000원을 보고 있는데 예. 네. SL이 솔직히 말해서 시총이나 이런 부분은 더 탄탄합니다. 탄탄한 부분이 있는데 상승률적으로 화신 손을 들어줬던 부분은 있는데 SL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많이 눌려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는데 단기적인 대응이나 이런 부분은 오늘 좀 이후로 좀 보시는 게 낫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직전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 출력이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조정 들어왔을 때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L 지금보다는 조금 더 조정 들어왔을 때 가는 게 좋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현재 32,000원대 구간인데 36,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 태조 이방원 종목으로 또 조선 기자재주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4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태광과 성광밴드, 그러니까 우리가 피팅 밸브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들이죠. 자, 이 조선 기자재로 많이 분류가 됩니다. 태조, 이방원 중에서도 조선주가 참 잘 갔었죠. 자, 그런데 조선주보다도 이 기자재 쪽이 사실 상승 탄력이 더 강했습니다. 이 중에 태광과 성광밴드, 지난 9월 초 정도까지만 해도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다가 그때 고점 찍고 많이 조정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다가 태광과 성광밴드 오늘장 다 같이 좀 상승하는 모습, 이제는 완전히 돌아설 수 있을까요? 자, 더 먼저 갈 수 있는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이 될까요? 태광과 성광밴드의 대결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정우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잘, 그리고 또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저는 태강의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태광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광, 이정우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요. 네,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요? 예, 저는 성광밴드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일단은 의견이 좀 다르게 나오기도 그러네요. 했는데, 자, 태광과 성광밴드, 과연 선택해 주신 이유가 뭔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참 궁금하네요. 이종호 전문가님, 태광을 골라주셨거든요. 보다 좋다라고 봐주신 이유는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둘 다 하는 일이 비슷하고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오늘 다 네, 비슷한 종목끼리 나왔네요. 조선 기자재가 지금 어떻게 본다면 올라가지고 있는데 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본다면 조선업종, 현대미포조선이 약간 힘을 못 쓰고 있을 때 기자재 쪽에서 먼저 올라가 준다라고 한다면 약간 키 맞추는 형식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태강이 올라야 나머지 조선 기자재 주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왜냐하면 얘가 어떻게 본다면 그 기자재 중에 좀 대장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일 강하다. 그래서 태강의 손을 좀 들어줬습니다. 네, 성광밴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얘도 뭐 다 비슷해요. 다를 게 없죠. 다를 게 네. 없어가지고요. 네. 저는 조금 더 대장주적인 성격이 강한 태광으로 골라주신 거라고 봐도 네, 될까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태광과 성광밴드 상당히 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중에서 이정호 전문가께서는 이렇게 태광으로 잡아주신 상황인데, 반대로 신기수 전문가께서는 성광밴드 가주셨어요. 어떤 판단이실까요? 예, 두 종목 다 네. 움직일 때 보면 같이 움직여요. 맞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태광 뭐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뭐 이런 종목들.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뭐 우열을 네. 가릴까 하다가 네. 성광밴드가 보면 태광은 이제 조선 쪽에 기대는 부분이 많고 네. 성광밴드는 케미컬 쪽으로도 많이 나가요. 아, 근데 지금 케미컬 쪽이 카타르 쪽이 요즘에 플랜트를 많이 짓거든요. 네. 카타르 쪽에 한 3년 됐어요. 플랜트를 지은 지가 LNG 쪽에. 근데 그쪽에 지금 증설을 많이 합니다. 네. 올해 보니까 LNG 굉장히 많이 팔릴 것 같으니까 카타르는 올해 우크라이나 전 전부터 이미 증설을 네.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올해 그 초부터 성황밴드가 그쪽에 넣고 있고요. 예. 또 이제 미국이 지금 LNG 쪽에 증설을 거의 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번에 러시아권 겪어보니까 이게 에너지가 이게 무기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기네들 나름대로 지금 유럽 쪽으로 수출도 더 될 것 같으니까 증설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성광밴드가 미국 쪽에 이제 영업소가 있으니까 네. 그쪽을 아마 이제 컨택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적에 뭐 태광도 성황밴드도 다 좋다. 근데 이제 성황밴드가 조금 더 뭐 장점이 있구나. 네. 또 같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기자재 얘기 나온 김에 이것도 하나 질문 드릴게요. 사실 흔히 우리가 태조 이방원 했을 때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는 요즘에 참 많이 안 나오는 네. 것 같은데, 조선주, 조선 기자재에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줬던 급등세 나올 수 있을까요? 이쪽도 저기 자동차랑 비슷해요. 아하. 그러니까 현대미포조선 빠졌잖아요. 예. 네. 빠진 맞아요. 게 왜 그러냐면 이제 수주 피크 때문에 빠져요. 그러니까 수주가 작년이나 올해만큼 내년도에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당연히. 네. 그래서 수주 피크 때문에 빠지는데, 그러면 계속해가지고 빠질 건가? 네. 그렇지는 않아요. 이미 수주 봐놓은 거를 지금부터 이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매출이 잡힙니다. 네. 그래서 하방은 지지가 되되 상방도 막혀 있는 형태. 그러니까 박스권을 갈 확률이 커요. 계속 좋기는 한데 그 전에 고점 대비 조금 떨어진다 정도죠. 예, 그 이제 선사들이 그렇고요. 네. 그러면은 기자재 업체들은 어떠냐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요. 기자재 업체들의 좀 실적이라는 다른가요? 것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아하. 왜냐하면 배 만드는 게 지금 이제 한창 이제 들어가는 초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수준이 예, 받아갖고. 그리고 이제 피팅 밸브라는 거는 보통 보면은 이제 배 만드는 중반부터 들어가는 게 많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 업체들의 기자재 업체들의 실적은 지금부터 시작이고 내년 내후년까지 아마 계속 어허. 늘어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기자재 업체들도 성황밴드도 제 적이에요. 추천주인가요? 추천주라서.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좀 더 강조해 주실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수줍게 말씀해 주셨네요. 아까 너무 자동차에서 너무 얘기를 많이 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광 성광밴드 기자재 쪽을 또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런데 두 분의 선택이 달랐거든요. 태광이냐, 성광밴드냐. 이거 이번에도 자동차 부품처럼 여러분 선택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또 비슷한 종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어떤 선택을 내려주셨는지 이번에는 근소한 차이의 승부가 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이번에는 박빙이 나왔군요. 자, 승리하는 종목이 태광이 됐습니다. 55대 45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가져가게 됐고요. 태광을 4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의 선택이었죠. 성광밴드 관해서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볼까요? 예, 성광밴드는 목표가를 일단 17,000원 한번 잡아보고요. 네. 단기인가요? 지금 현재 13,600원 구간인데 17,000원이면 이제 높게 잡아주셨네요. 예, 정고점 부분이죠. 근데 17,000원 왔을 때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대한 실적 전망이 또 네. 성장할 걸로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17,000원 그리고 그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꼭 매도하지 마시고 네. 바로 매도하지 마시고 살펴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광밴드 내년 실적 전망도 좋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17,000원 구간 잡아주셨고요. 그 이후에는 또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17,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1라운드 폐배터리와 건설 기자재조의 관련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이렇게 4강의 1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올라온 종목이 성일하이텍이죠.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폐배터리주들 최근에 잠시 쉬어가는가 싶더니 오늘장 일제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성일하이텍 보유에서 물량도 풀렸는데 오늘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이 현대건설기계죠. 건설기계 쪽에서도 좀 실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는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는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성일하이텍과 현대건설기계 사실 오늘장 둘 다 강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과연 승자가 누가 될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정우 전문가님, 성일하이텍과 현대건설기계 어느 종목으로 가실까요? 성일하이텍으로 가겠습니다. 네, 역시 망설임이 전혀 없으시군요. 자, 성일하이텍 이정호 전문가께서 골라주셨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으로 선택해 주실까요? 예, 성일하이텍. 네, 역시 두 분 다 알겠습니다. 망설임이 전혀 없으시군요. 자, 두 분의 선택이 모두 폐배터리 성일하이텍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정우 전문가님, 현대건설기계에 대한 이야기 먼저 좀 짚어볼게요. 네. 너무 많이 올랐나요? 많이 올랐다고도 보이는데 네. 현대건설기가 더 올라갈 수 있으려면 중국이 약간 조금 더 약간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네. 중국 쪽에서 발생하는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다. 예. 근데 다행히 신흥시장으로 좀 그 매출을 메꾸고 더 올라가서 좀 주가 상승력이 나오고 있지. 중국이 약간 힘을 못 쓴다라고 한다면 현대건설기계 한계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시진핑이 3년인 되면서 네. 좀 더 뭐 중국의 SOC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공격적인 투자나 기대감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더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현대건설기계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코로나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중국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공수했던 것이. 네, 그래가지고 좀 현대건설기보다는 성일하이텍으로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성일하이텍은 그럼 이제 오랜만에 조정 이후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승 다시 한번 솟구치는 거에 이제 초입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왜냐면은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어떻게 본다면 좀 조정을 세게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조정하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에 얘 성일하이텍이 보호할 수 있구나. 이것까지 그렇죠. 기다려고 보고 우리 결정을 하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네. 강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물량을 소화하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말은 이제 시장에서 우리 이 정도 유통 물량은 소화할 수 있다. 걱정 말고 들어와라라는 네. 신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성일하이텍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정우 전문가께서 왜 성일하이텍을 더 좋게 보셨는지 자세히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도 같은 선택해 주셨는데 조금 더 첨언을 해 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건설기계 쪽은 네. 전 글로벌하게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 자체가 좀 다운되는 부분에서 건설 경기가 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안 좋을 것 같고 네. 단지 이제 경기 침체가 실제로 오게 되면은 예. 그러면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SOC 쪽에 투자를 또 하겠다라고 할 거예요. 또. 네. 네.
그럼 갑자기 또 기대감 붙으면서 올라갈 수는 그렇게 있겠죠. 그래서 내년 이제 중반 이후로 아마 이제 다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은 그런 불안감이 있는 상태에서 주가는 또 이제 단기간에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실적으로 많이 뛰었는데. 현대건설기 쪽보다도 성일하이텍은 오히려 오늘 부정적일 수 있었는데 긍정적으로 지금 나오면서 반전의 매력을 보여준 거고. 이건 굉장히 크게 의미 둘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로 뭐 신고가를 또 낸다, 폐배터리 쪽이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지만은 그래도 하방이 지지가 되면서 네. 박스권을 좀 달리다가 이제 실적이 실제로 이제 나오는 것들이 확인이 되게 되면은 내년 한 중반 이후로 다시 또 네.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좀 여유 있게 큰 위험 없이 들고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시장에서 네. 아무래도 건설기계보다는 2차전지 쪽에 그렇죠. 관심이 네. 더 많기 때문에 네. 늘 우리가 주식할 때 중요한 거는 흐름을 따라가야죠. 예, 트렌드가 네. 좀 맞는 쪽을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성일하이텍을 뭐 지체 없이 딱 골라주셨거든요. 이번에는 간단하게 골라주신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많이 좀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골라주셨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야, 오늘 승부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승부가 났습니다. 성일하이텍으로 많이 쏠렸죠. 거의 9대 1의 득표를 보여줬습니다. 성일하이텍이 거의 9할의 득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결승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대건설기계에 관해서는 가격 전략 신기수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예, 현대건설기계는 많이 주기는 어려울까요? 42,000원 예, 전고점 부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 현재 49,900원 구간인데 전고점인 42,000원으로 가격 전략을 제시해 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4강의 두 번째 라운드죠. 2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4강의 2라운드 대결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동차 부품과 조선 기자재 종목들의 대결입니다. 자, 화신과 태광인데요. 일단 화신은요, 완성차보다는 자동차 부품이다라는 평가와 함께 조정 이후에 다시 좀 솟구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화신이고요. SL을 누르고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태광, 조선 기자재 쪽도 상당히 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죠. 조선주보다도 기자재 쪽의 앞으로의 상승에 대한 긍정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태광과 성건밴도 모두 다 조선 기자재 쪽에 쉬고 있다가 다시 또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화신과 태광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도록 하죠. 네, 신기수 전문가님, 자동차 부품이냐 조선 기자재냐 어디로 가야 할까요? 둘 다 사실 굉장히 네. 좋게 보셨잖아요. 화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으로 알겠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께서는 자동차 부품 화신으로 선택해 주셨고요. 네, 이정우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도 화신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화신 인기 좋은데요. 그러네요. 자, 이정우 전문가의 선택도 같이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럼 신기수 전문가님, 사실 뭐 태광이나 성광밴드, 기자재 쪽도 조선 쪽도 굉장히 좋게 보셨는데 네. 그래도 역시 자동차 부품이다라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조선 업황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수주 피크아웃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우려가 될 만한 요인이 네, 그래서 이제 태광이나 이제 기자재 쪽 거기에 관련된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을 것 같아요. 시장 심리라는 게 좀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쪽도 지금 이제 저기 때문에 있지 않느냐. 근데 조선 쪽의 수주 피크는요, 한 번 수주 피크 나오면은 그 다음에 다시 수주가 활성화될 때까지 10년 이상 걸려요. 그 사이클이 굉장히 길다. 근데 자동차 쪽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네. 곧바로 또 한 네, 1년 있으면 사이클이 또 빠르죠. 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에 관련된 투심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화신은 지금 공장이 여러 군데 있어요. 베트남에도 있고 전부 네. 다 어디 있냐면은 현대기아차 옆에 있다 져놨어요. 네.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제 샤시 만드는데 샤시는 크잖아요. 네. 네. 그거를 한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딴 데서 만들어서 배로 해가지고 가려면은 물류비 너무 많이 들고 원가 그렇죠. 부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나 기아나 자기네들 만들 때 결국에는 옆에 있는 공장에서 갖고 오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계속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신뢰성도 높아요. 예,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잘 되면 무조건 잘 되게 돼 있고 확고한 롤을 갖고 있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회사 망할 일 없고 예. 그리고 주가도 이제 한 번씩 움직이면 굉장히 탄력 있게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여러 면에서 화신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신을 선택해 주신 이유 신기수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종우 전문가님께서도 화신 골라주셨는데 태광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태강이요? 네. 태강은 뭐 조선 기자재, 태강도 물론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 배관 이음새가 뭐 조선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 전반에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발전소, 뭐 부품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그래도 자동차를 화신을 선택한 이유는 화신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관련주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지금 어떻게 예를 들자면 제네시스 G80이 일반 차가 있고 전기차가 있는데 이 무게 차이가 거의 300kg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네. 그 말은 전기차로 가면 갈수록 더 무거워져요. 어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량화 작업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화신에서 하고 있는 이런 알루미늄 관련해 가지고 경량화 작업이 좀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아이오닉 5 그리고 EV6 그리고 폭스바겐의 MEB 전기차 플랫폼까지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폭스바겐, 현대차 여기만 납품해도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는 파급력이 저는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화신은 좀 더 어떻게 본다면 더 부각이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인 화신으로 두 분 다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또 어떻게 골라 주셨을까요? 자동차 부품이냐, 조선 기자재냐, 이런 판단 지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와. 자동차 부품으로 갔군요. 그러네요. 태광보다는 화신으로 68% 화신이 득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장일치 결과가 나왔군요. 화신이 결승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태광 관련해서는 이정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볼까요? 태강 같은 경우는 저는 1,500원 정도 잡고 대응하면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단기적으로 1,5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태광 구간이다. 현재 구간이요. 16,050원이거든요. 잠시만요. 네, 18,000원입니다. 18,000원. 네, 18,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잘못 말했네요. 네. 네,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좀 더 길게 보고 가시는 전략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광 조금 더 단기적인 전략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을 말씀해 주시면서 18,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거든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미인주를 가릴 결승전만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미인주 어떤 종목이 될지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대망의 결승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올라와 있는 종목은 성일하이텍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도 대표 종목입니다. 자, 지금 최근 들어서는 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늘장 아주 강한 모습 보호에서 풀렸는데 잘 가거든요. 자,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와 맞붙는 종목이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화신도 사실 9월 초 지나고 나서는 조정을 받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솟구치는 모습, 저점 대비 다시 20%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자, 폐배터리와 자동차 부품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도록 하죠. 네, 신기수 전문가님 어떤 종목으로 가야 할까요? 폐배터리냐 자동차 부품이냐 글쎄요. 과연 어려운 선택이시죠? 네, 고민을 좀 하고 계신데요. 성일 하이텍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폐배터리로 골라주셨습니다. 자, 어려운 선택이셨던 것 같은데 신기수 전문가께서는 성일하이텍 가주셨고요. 이종우 전문가님께서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네, 성일하이텍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고민 안 하신 것 같아요. 자, 성일하이텍 두 분 다 이렇게 골라주셨습니다. 네. 역시 폐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대단하네요. 그러네요. 자, 신기수 전문가님 고민이 그렇게 되셨던 이유는 뭘까요? 단기적으로는 화신이 조금 더 단기로는? 상방이 조금 네. 갈 수 있는 법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근데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본다면은 역시 뭐 폐배터리 쪽이 네. 뭐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일하이텍 쪽이 앞으로의 전망이 네. 미래가 열려 있는 쪽으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장이 조금 불안할 때일수록 이렇게 확실한 성장성을 갖고 있는 종목으로 가야 된다라는 예, 얘기일까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네. 주가 움직임이 저한테는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역시나, 때문에 네. 예, 성일하이텍으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분 6%의 보호에서 풀렸는데도 잘 버텨주고 오히려 아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 성일하이텍으로 이렇게 골라주셨습니다. 이종우 전문가님께서도 성일하이텍 골라주셨거든요. 조금 더 이유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폐배터리 성장성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죠? 성일하이텍을 살 바에는 원익페인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튀어나온 애들이 더 잘 간다. 갑자기 손 잡았잖아요, 둘이 지금. 네, 손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원익페인이가 더 잘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일하이텍의 단점을 말씀해 드릴게요. 성일하이텍이 이제 코스닥 150에 이제 편입이 됩니다. 예.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된다는 거는 이제 공매도에 때려 맞을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타깃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11월 하순에 결정이 되는 그 발표가 나는데 11월 8일부터가 이제부터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공매도 타켓이 될 수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약간 이런 부분을 좀 더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약간 네. 원익 P&E가 좀 더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아. 기대감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성일하이텍 네. 폐배터리 저는 이거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일하이텍이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최고다라고 네.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번에 코스닥 150 이것만 한 고비만 넘긴다라고 한다면 네. 주가는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성일하이텍이 갖는 장점과 함께 솔직하게 변수가 될 만한 요인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다 성일하이텍으로 이렇게 골라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어땠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 여러분의 선택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 좀 띄워주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역시 성일하이텍의 인기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80% 넘게 득표를 받게 됐고요. 자, 오늘 만장일치로 미인주 결정이 됐습니다. 성일하이텍 시청자분들의 선택까지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 최고의 미인주 은세앵커 발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미인주는 폐배터리 관련주죠. 성일하이텍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동차 부분 중 화실을 누르고 폐배터리 주죠. 성일하이텍이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을 또 바로 알아볼 텐데요. 그러면 준우승한 종목 화신에 관해서는 이정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볼까요? 네, 화신이 1,500원입니다. 제가 아까 잘못 그랬군요. 말씀드렸는데 화신은 1,500원까지는 충분히 무난하게 올라갈 가격대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10,000원이 돌파되면 조금 더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1,500원까지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신 10,000원까지 좀 돌파해주는지를 잘 체크할 필요가 있겠네요. 가격 전략 1,5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오늘의 미인주죠. 성일하이텍 관해서는 가격 전략 신기수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성일하이텍은 일단 1차적으로 16만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고점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일하이텍 현재는 127,700원 구간인데 1차적으로 16만 원대로 가격 전략을 제시해 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은 성일하이텍이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